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출발기금 확대 지원 방안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금융위원회에서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확대 지원 대책을 보도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면 첫째,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종전에 2024년 11월까지 해서 금년 6월까지로 확대됩니다. 두 번째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거치기간이라든지 상환기간이 늘어나고 원금 감면율이 확대가 됩니다. 아울러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용금리 상한이 일정 부분 완화됩니다. 세 번째는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데요. 거치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하던 거를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이 제도는 다음 주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과 함께 보도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보도자료인데요. 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합니다. 라고 해서 어제 9월 18일 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 9월 22일부터 제도 개선이 시행이 되는데요. 여기 요약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약된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요. 저소득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그리고 중개형 채무조정 방식을 변경해서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우선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확대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현행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 영위 기간을 했다면 개선된 내용은 금년 6월까지로 확대해서 이렇게 지원 대상을 확대를 했습니다. 둘째, 저소득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는데요. 총 채무액이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 거치 기간을 1년에서 3년까지, 그리고 상환 기간을 10년에서 20년까지 연장해 드리고요.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이렇게 높여 드립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저소득이라는 것은 중위소득 60% 이하입니다. 그래서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일렬로 세웠을 때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한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60%니까 360만 원 이하하면 저소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텐데요. 그런 분들, 그리고 부실차주 같은 경우는 한 개 이상의 채무에 대해서 3개월 이상 연체된 그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부실차주가 되겠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 거치기간이라든지 상환기간, 그리고 원금 감면율을 이렇게 완화해 드리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완화를 해 드리는데요. 사회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이런 분들의 채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거치기간을 3년까지, 상환기간 20년 연장, 그리고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을 인하해 드립니다. 9%에서 3.9에서 4.7%로 이렇게 인하를 해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소득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분들이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분들에게 소급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되는 내용은 새출발기금에서 여러분들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저소득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이 되니까 좀 기다리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좀 자세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소득층 부실차주 무담보 채무,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그런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상환 기간 20년까지, 그리고 원금 감면율 90%까지 이렇게 완화해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 취약계층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 기간 3년까지, 상환 기간 20년 똑같죠? 그리고 30일 이하 연체자 적용금리 상한을 9%에서 3.9에서 4.7%까지 이렇게 완화해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개형 채무조정 이자 부담이 완화가 됩니다. 중개형이라고 하는 것은 신도구를 통해서 3개월 미만의 연체자라든지 담보 채무에 대해서 채무조정, 이렇게 채무조정이 되는 그런 중개형 채무조정, 이런 것들에 대한 이자 부담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거치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 납부하던 거를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로 이렇게 납부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자가 좀 낮아지겠죠. 자, 그래서 조기 대위 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 그러니까 빠르게 대신 갚은 그런 보증부 채권, 이런 경우에 채무조정을 거치면서 이자 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가 사례가 있었느냐면 보증기관 신용보강으로 인해서 채무조정전 금리가 2, 3%였지만 조기에 대의변제, 조기에 이렇게 갚게 되면 8% 수준으로 금리가 상승이 돼서 이후에 채무조정 약정했을 때 두 가지죠. 채무조정 약정을 어떻게 하느냐면 직전 적용 금리와 3.9% 중에 작은 거, 미니멈, 작은 거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직전 그 적용 금리가 3.9%보다 크면 적용 금리가 3.9%로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더 작은 걸로 적용이 돼서 적용 금리가 오히려 상승한 그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거를 방지하고자 채무조정 시에 최초 대출금리와 세출발기금 약정금리 중에 낮은 금리로 적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거를 표에서 보면 이렇게 된 거죠. 자, 거치기간 중에 납부이자는 채무조정 전 이자에서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조기 대입변제된 보증부 채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조기 대위변제 보증부 채권 금리가 직전 적용 금리와 약정 금리 중 낮은 금리 이렇게 됐었는데 이런 개선이 되는 거죠. 최초 대출 금리와 약정 금리 중에 낮은 금리로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최초 대출 금리와 새출발 기금 약정 금리 중에 낮은 금리로 이렇게 변경이 됐다는 거, 이렇게 개선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신속한 지원, 더 빨리. 요거는 이제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를 변경을 합니다. 기존에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세출발 기금이 원채권 기관, 이거 부동의 채권을 매입한 후에, 그러니까 원채권 기관이라고 하면 금융사가 되겠죠. 이 금융사의 부동의 채권, 원채권 기관 금융사에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매입해서 채무조정 약정이 이루어지겠죠. 이에 따라서 약정 체결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청한 채권 중에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모든 신청 채권에 대해서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채권 매입은 약정 후에 진행하도록 해서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했다. 그래서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가 현재 신청하고 매입하고 약정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원채권 기간에 부동의 채권이 생겼을 때 매입하고 약정을 했는데 일단은 개선이 뭐 어떻게 되냐면 신청하고 우선 약정부터 하고 그 다음에 매입을 하면 신청해서 약정까지 소요 시간이 단축되는 이런 개선 효과가 있는 거죠. 이와 함께 채권 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 채권도 원채권 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원채권 기관이 부동의 채권이 90%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부동의 채권이 돼서 이 세출발 기금이 이제 이거를 매입해서 채무조정 약정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를 개선하는 거죠. 채권 기관이 50% 이상 동의를 하면 부동의 채권도 원채권 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보유하도록 만드는 거죠. 50% 이상 동의하면. 그런데 50% 이상 동의를 할지, 요게 이제 숙제죠. 요게 과제입니다. 50% 이상 동의할지. 지금은 현재 거의 90% 이상이 부동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50% 이상 동의를 할지 요거는 지켜볼 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동의를 하면 50% 이상 동의하면 그대로 보유해서 세출발기금 재원을 당연히 절약하죠. 세출발기금이 매입을 안 하니까 절약하고 채권기간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의 채권 보유기관 현행 세출발기금으로 변경을 했는데 캠코에서 매입을 하죠. 그런데 이제 50% 이상 동의를 하면 원채권 기관 금융사에서 동의하면 원채권 기관 유지를 하겠다 이렇게 개선을 썼는데 요거는 원채권 기관이 동의를 어느 정도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지켜볼 일 같습니다. 자, 편리한 지원 더 쉽게 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 고용 그리고 복지 다른 이런 타제도와 연계해서 안내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정책금융은 햇살론 그리고 고용은 국민취업제도라든지 내일배움 카드 이런 게 있죠.
또 복지는 생계급여, 긴급복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연계해서 새출발기금하고 연계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그래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좀 더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릴 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홍보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다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저에게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이 좀 컴플레인이 있습니다. 이거 사실이냐, 뭐 이런 내용으로 컴플레인을 좀 하시는데, 사실 제가 뭐 직접 새출발기금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는 이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좀 풀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고, 보다 정확한 내용과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새출발기금이나 이렇게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좀 참고용으로 좀 듣고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할 내용은 좀 더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부실차주분 같은 경우는 새출발기금 1660-1378 그리고 부실우려 차주분들은 1600-5500 신보구에 이렇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아실 수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담당 분들도 여기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전화를 해보셔서 정확한 판단을 하는 데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새출발기금 제도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제까지 쭉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FAQ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부족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여기 캠코 새출발기금 캠코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이렇게 상담 창구가 있으니까 또 여기도 직접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직접 탐방하셔서 방문해서 상담도 받으시고 이렇게 상담 창구가 있습니다. 총 50개 서울부터 해서 지역별로 있으니까요. 상담 잘 받으셔서 아무래도 저보다는 전문가하고 상담을 받으셔서 이렇게 제대로 된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전달해 드리는 역할 정도밖에 못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직접 상담 창구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성실하게는 답변을 해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